5월 6일 JBC가 JBC 다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33일입니다. 1133일. 자, 오늘 1133일 되는 날, 오늘 오후에 삼성 이재용이가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사과는 승계 고용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데요. 삼성 이재용이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것은 바로 알아서 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금 이 혁명적 사회가 도래했다. 알아서 기지 않으면 다 뒤진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시그널을 지금 이 정권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하나씩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씨는 지난 노동자의 날에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노동자의 계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것이 바로 이재용이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이재용이는 이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이가 스스로 좌클릭으로 돌아섰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이 좌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꼬리를 밟히는 순간 잡아먹힙니다. 이 이명박이가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좌파 세력들이 강화문에서 촛불을 일으켰습니다. 감호병 소동을 일으키고, 그때 이명박이는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질질 흘렸다면서요, 반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은요 좌파들이 점령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좌파들이 체제 전복을 기하려는 순간 최순실, 세월호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이 와중에 있어서 지난 2016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최순실 문제, 또 국정 전반에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또 탄핵을 당했던 그런 하나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이가요 단순하게 지금 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으로서 끝날까요? 이 좌파들, 촛불혁명군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재용이가 그냥 한번 사과하고 승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용이는 잡아먹힙니다. 바야흐로 삼성은 국영기업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용이가 대국민 사과를 직접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직접적인 아닌 이 간접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민 사과는 이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권고해서 따른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입장문만 발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전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과의 진정성 이전에 아마도 이 좌파들이 이 삼성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재용이가 지금 이 횡령 뇌물 혐의 파기환손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재판부가 또 삼성 측의 준법 정령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뭐 독립위원회 등을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이 위원회가 삼성의 어떤 승계 의혹, 노조 와해 논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고 이게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건 다 요식적 행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법부에서 그 주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구성이 되고 준비 구성에 따라서 노조와해 등 여러 가지 이제 승계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라고 이제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반성과 사과가 담길 것이다. 반성과 사과문인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승계권 관련해 가지고는 법적 책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주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이 단어 선택에 따라서 이재용이는 발목이 잡힐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은 이 면도칼리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제가 좌파의 핵심 인물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느 기업을 집에 삼키겠습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을 삼키겠습니까? 노조가 없는 기업을 삼키겠습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이 좌파 혁명군들이 들어가가지고 잡아신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은 지금 노조가 없습니다. 아주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요. 거물을 던지면 전부 다 고기가 다 걸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들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화이트 계급들을 몰아내고 소위 붉은 깃발 계급들이 거기에 점령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의 또 모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난 청문회 과정에 저는 삼성 이재용이 어리버리한지 몰랐습니다. 삼성 이재용이가 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리버리함들. 저는 완전히 그 맹구보다 더한 놈이더라고요. 뭐 맹구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그 뜻이 아닙니다만은 이 삼성은 제가 이재용이를 맹구로 지었습니다. 머저리 맹구. 이재용이 아니고 맹구보다 더한 맹구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쫄아있고 시선이 어디로 둘 줄 모르고 이거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자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런 자가 삼성의 이 총수가 됐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 같으면 저런 자를 통해 가지고 저런 자가 이 삼성을 이끌 수 있는 이 힘이 있나 파워가 있나라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 놓았던 이건희 회장이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이재용이가 다 말아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날 삼성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삼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삼성이 집중적으로 육성됐고 삼성이 오늘날 대기업으로 전환됐고 또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돈 한 번 벌지 않고 오직 아스팔트에 투쟁만 했던 자들이 삼성을 먹으려 하는 것들, 삼성을 뺏겠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재용이가 편법적이던 상속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문제는요. 법적 문제입니다. 법적 문제.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 자신의 부업을 자신의 가친들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승계하는 것은요. 법적 절차 화제가 없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용이가 삼성을 소위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다라고 그런 우스운 소리도 나오고 지금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동시에 이 삼성의 이재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도 삼성 이재용 결정적 이 법정 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이 제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현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혹자들은 삼성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동정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이 줄을 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국민 사과 자체의 오류, 이 잘못된 경우가 이것은 결국은 이 낡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계급과 새로운 계급 청산에 관련 확립, 그러니까 이 계급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이 기업 쟁탈, 권력 탈취의 이 과정에 한 수순을 긋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좌파들은요, 민노총애들은 삼성이 우리 거라는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삼성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소위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계급적인 하나가 바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 자체는 무산자 계급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 같은 의미입니다. 노동자 계급들. 이 노동자 계급들이 소위 그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자본가 계급에게 팔지 않을 수 없는 관계. 따라서 이 노동자 계급은 이 세상에 대한 혁명 일으켜놔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그 노동자 계급에서 해방을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노동자 계급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직위로 인해 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 착취와 억압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본가들을 때려 부수고 자본가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노동계급에 통한 의식들을 이들은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착취, 피억압 계급이 지금 현재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자들은 이제 이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계급 주역으로 지금 뒷바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상 2년 전부터 이재용은요, 문재인 정권에게 산소호흡기를 꼽아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휘청휘청거릴 때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들, 휘청휘청거릴 때마다 신사업을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몇백조, 몇십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에 계속해서 이 호흡기를 꽂아주고, 삼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결국 삼성이 국영기업체로 된다 그러면요, 이재용도 또 삼성의 신화도 또 그 이건희와 이병철의 신화도 이미 다 저는 끝나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해 가지고 승계 관련 대국민 사건은 굉장한 오류와 우려가 동시에 저는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동자와 지금 비노동자 구성된 계급 사회로 이들은 지금 꾸미고 있고, 특히 이제 4.15 총선 관련해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공천받았던 자들이 대거 이 국회에 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소위 어떤 이 공무원, 우리가 어떤 뭐 대기업 임원들, 소위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노동자들의 보조계급으로 전락됐다라는 것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주류는 노동자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노동자다. 이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을 이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그 핵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문재인 정권은 지금 벌써부터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와 206 제도, 이 자체는 이제 자본은 필요 없고 국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하겠다라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에서 저는 놓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혁명을 추구하는 자들, 이 사이비 보수주의자들이 결합됐던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이 보수파 중에서도 위장 개혁적 보수로 표방하는 자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자클릭 삼성 죽이기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용을 둘러싼 논란, 이 논란은 한두 번 놓은 게 아닙니다. 이재용이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을 5차례 만났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삼성 공장 방문, 평양, 인도에서, 그리고 2년 만에 토탈 이제 이재용이가 깜빵 출소 2년 만에 토탈 7차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은 특히 이제 이 인도에 있어서의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행시들, 굽실굽실거리는 행실과, 그리고 지난해 9월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재인 공식 수행으로 활동했습니다. 평양에서 목구멍에 모가지가 냉면이 넘어가느냐라는 이 비아냥을 그리면서 온갖 수모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권에 또 오자마자 133조를 투자해가지고 뭐 세계 1위로 나가겠다, 다시 지키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내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 아무리 권력자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이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봅시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재용이를 도움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제3자 뇌물, 묵시적 청탁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요, 문재인은 징역 100년의 처지도 시원찮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들이 지금 현재 이 기업들,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좌파 독재 정권이 희생양으로 삼는 집단은요, 바로 몇몇 소수 그룹 기업들입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또 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정치적인 정당적 차원이 아닙니다. 소련에서 희생양일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소련에서 이 부르주아 유산 계급이 피해를 봤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이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희생양은요, 이 사업가들입니다. 사업가들. 특히 대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들은요, 이 대기업들입니다. 특히 보수파를 자청했던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아일랜드라는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연단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아틀라스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책을 보면요, 저도 이 책이 두꺼운 책을 제가 갖고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당시 이 좌파들, 독재들이 어떻게 기업을 죽이는가, 이런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최소화에 끝해야 된다. 폭력과 사기 등으로부터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각종 계약만 수행하면 되는데, 이런 국가가 이제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재산성까지 넘겨왔을 때는 이것은 국가가 사회주의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작가가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업인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받치는 진정한 영웅이 기업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재용이는요, 이 삼성이 사라지면다라면 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은 국민적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삼성은 국민적 영웅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의료기 발견, 혁신 등 인류를 공포, 또 이런 유행병 기근에서 구출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올렸던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는 기업인의 이 창의와 어떤 사회 발전을 제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산주의자, 이 파시스트자들, 이것들은 복지국가 등 모든 종류의 국가들을 이 제국주의 희생양을 삼아왔습니다. 누구의 죄와 악을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 기업인들을 비난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좌파들이 노동자 계급을 통해 가지고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부각을 시킴으로써 삼성 자체를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여론몰이가
선동적 여론몰이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개입과 간섭을 통해 가지고요, 이 정부패 이 자체는 특히 이 국가 독점 금지법 초래한 문제들, 또 이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 자체에 대한 자유방임적 행위들, 그리고 이 소비자였던 이 삶들, 이 우리 국민들의 삶들을 뺏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지금 발생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모든 이 자본의 시장을 자유롭고 좀 우리가 이 국민들의 요구 삶에 맞는 그 기업을 간다 그러면요, 이 노동의 결실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적인 삶들을 풍족하게 만들고, 또 이 풍족한 계급 속에 있어서 사회가 발전되는 구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급과 계급에 대한 갈등과 어떤 대립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회에 이 자기들 가져왔던 이 고유의 가치들을 뺏으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기업 정세 등으로 자본주의를 훼손하려는 좌파들의 선동, 사실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에 맞서는 해야 됩니다. 예전에 삼성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은요, 90년대 초에 이 좌파들을 대거 이 기업의 특책을 다 뽑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좌파들이 현재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공격할 것인가에 소위 따지고 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 인사들도 당시에 이 대우에 많이 입사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자꾸한 김우중 회장은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집어삼킬 것인가, 기업들을,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과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기표 씨, 이분도 대우에서 상당히 생활을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좌파들이 이런 것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좌파들로 통해 가지고 노동 문제라든지 개입시킨다는 것은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좌파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소위 뭐 경제학 석박사를 받아오고 거기서 얌전한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소를 잡는 사람은요, 개가 아닙니다. 소를 잡는 사람은 백정입니다. 쥐를 잡는 사람은요, 호랑이가 아닙니다.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입니다. 각각의 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얌전하게 공부만 하고 경제 원리, 그 상식만을 가지고 그들이 직장인이 됐을 때 과연 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노동자 계급들에 대한 혁명적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요,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미래통합당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얌생이들, 특히 기회주의자가 어떤 좌파에 침묵했던, 그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대거 당선된 거로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해왔던 자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정권, 다음 국회는요, 21대 국회는, 입법부는 주사파 세력들이 대거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조원진, 또 김진태 등 자유우파주의 정신을 지향하고 또 개척하려는 사람들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자유주의와 진실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 지난 총선에서 다 떨어지고, 또 한교안 등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투쟁을 해왔던 사람들을 외면하고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공천을 받고 또 대거 떨어지고, 또 일부는 TK, PK 지역에서 살아남습니다. 자,
이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응을 할까요? 제가 한교안이라는 자가 이 대역죄라는 것은요, 이 공천에 있어서 이런 쓰레기들을 넣음으로써 이 쓰레기들에게 공천을 줌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대항할 수 없는 손발이 잘린 벙어리, 소위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을 대거 국회에 진입시킴으로써 이들 자체가요, 문재인 정권과 절대 싸울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개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 순응하는 순종파들로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입법은요, 이미 좌클릭이 됐고 이미 좌파들 지금 이런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합쳐가지고 80석 이상이 되는데요. 그 이상은 80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슈퍼 여당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들 당선됐지만요, 거기에서도 아마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낙선자가 대거 쏟아질 것이고 또 알아서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기어 들어가는 자들도 많을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권 때도 많은 당선자들이 그 김대중 정권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많은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경험과 그런 사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은 싸울 수 있는, 이 기업이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기업이든 정치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국영기업체로 가고요. 또 이재용이는 좌클릭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에 기어가는 기업 총수로서 전략할 것이고, 또 이재용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이 꼭두가시, 이 좌파의 이 소위 그 아바타 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런 현실들, 이 현실들은요, 차츰차츰 이것이 이게 어떤 이 소위 이 자본가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자들이 알아서 기는 데 있습니다. 알아서 기는데, 알아서 긴다. 알아서 긴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바로 가장 큰 위험하다. 좌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알아서 정치인이 기고, 좌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알아서 기고, 좌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알아서 기어가는, 이런 알아서 기어가는 형태로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의 어떤 오늘 이 대국민 사과 이 표명은 부적절하고, 이것이 결국 좌파들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머지않아 삼성은 생매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 생매장은 국영기업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경고 아닌 경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아니냐고요?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지금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 앞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 앞에 보면요, 노조들이 진을 치고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머저리 이정희를 좀 지켜주고 싶지만요, 저는 머저리 이정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된 증언을 하고, 또 저는 머저리 이정희가 지금 문재인에게 7차례에 걸쳐가지고 만남으로써 대가리를 숙이고, 또 저 머저리 이정희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자본의 가치와 그 유산들을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지 않느냐. 말아먹기보다는 그들에게 지금 진상을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고, 기업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이 기업들을 용화시키는 것을 편식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들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애비 잘 만나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소위 부르주아 삶을 즐기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이 사회 공헌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독점적인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들이 지금 이런 세상을 맞이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 있어서 저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정치적 체계가 보십시오. 정치, 예를 들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무너질 단계, 그 시스템을 맞추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업을 무너뜨릴 겁니다. 기업을 무너뜨리면 뭐 그렇잖아요. 결국 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유재산, 토지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은행에서요,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그러면요, 어디에 이 돈을 사용합니까? 사용 출처를 다 적든다고 합니다. 내 돈을 내가 인출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추적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다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살 때 그 마스크를 삼에 있어 줄서기가 이제는 국민 속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착되어 있습니다. 국민 배급제, 공산주의 배급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지금 국민들은 체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적에 한 표를 보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삼성을 구해해 준다, 우리가 삼성을 구해해 준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머저리 이정희는요, 저렇게 살다가 뒤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삼성에 가가지고 저는 얘기를, 삼성에서 이정희라는 자들, 삼성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 총수가 잡혀가고 구속되고 이래 되더라도 그 입 하나 뻥끗하지 않는,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회주의자들이, 가장 출세지향주의자들이, 가장 안전한 직장에 있어서 가장 이 보신주의를 누렸던 자들이 삼성에 있는 저는 임직원들이라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들이 국민들 변화 속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보다 더 빨리 좌클릭을 갑니다. 빨리 알아서 킵니다. 왜?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 친구는 우리가,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삼성 이정희를 환호하고 삼성 이정희를 풀어달라고 울며 불며 같이 밤을 샜지만 이정희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까? 이정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탕 하나 갖다 줬습니까? 이정희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을 하나 갖다 줬습니까? 이정희가 그렇다고 삼성 휴대폰을 사는데 자유우파 국민들, 이거 내가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까? 이정희가 그렇다고 국민,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위해서 희생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그들대로의 통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알아서 끼는 구조, 알아서 끼는 구조가 지금 현재 현 주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착각도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병철 회장, 오늘날 이병철 회장이 삼성에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도 있었고, 이병철은 박정희 대통령이 키웠던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 총수이고요. 또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던 핵심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했던 자입니다. 저런 자에게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것, 저런 자를 우리가 앞으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자체의 망상은 저는 벗어난다 봅니다. 그래도 뭐 우리 우파 국민들 속에서는요, 이거 이정희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요, 이정희는 뭐 여러분도 알아서 잘 챙겨주십시오. 저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필요 없는 놈이라고 봅니다. 머저리 이재용이 그냥 삼성을 말아먹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